네, 안녕하세요. 보만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만세 운영자 조이파파 진유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설계사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손해사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태현 손해사정사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차장님이라고 제가 예, 얘기했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원수사에서 한 15년 정도 보상 쪽에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현재 회사하고 독립손해사정사라고 해가지고 고객 편에서 어떤 보험금 청구해서 이렇게 받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지 의무가 있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 이거 완전히 그 교육 방송이 돼버렸어요 지금. 네, 그래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제 이 고지 의무가 사실은 이제 설계사들이 뭐 100% 솔직히 다 지키질 못해요. 네. 네, 고객들한테 자기가 이제 한번 스스로 판단해서 한번 걸러가지고 네. 그 고지를 하게 만드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뭐 주의할 점이나 고지 의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계약 체결 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본인이나 피보험자의 그 병에 걸렸던 질병,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교통사고가 몇 달 전에 났다든지 그래서 입원을 며칠 했다 이런 거를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직업, 사무직인데 현장 작업에 참여하는데 또 안 한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 직업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정확히 해야 거기에 대한 인수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고객도 보통 자기가 병원 가지고 이렇게 잊어버린 경우도 많고 예. 좀 고의적으로 그냥 말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설계사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일이 터졌다 치자 이제 일이 터지잖아요. 예. 보험금 이제 타야 될 일이. 예. 그런데 고지 의무를 꼭 안 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지 의무하고 이제 인과관계라 그래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고혈압 이 약을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비라든지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게 3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 수술비나 후유장애 보험금은 지급이 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혈압약 먹은 게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다 지급을 하지만 그 계약 자체를 해지를 해버립니다. 왜? 고혈압 약 먹은 거 얘기 안 했어. 고지 의무 위반.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게 고혈압, 당뇨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간편 심사 보험이면은 또 모르겠지만 일반 플랜에서는 고지 안 했을 경우에 이게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바로 해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근데 요새 몇 개 회사들은 그 다 고지해도 일반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너무 겁먹지 말고 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지하고 예.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주위에 계신 분들은 안 되면 또 딴 데 누르면 되니까 그렇죠. 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입 전에 경미한 치료 사실은 이제 고지를 하지 못했다 깜빡 잊어서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근데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고혈압 약 한 달치 처방 받았어요. 근데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혈압이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고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깜빡한 거죠. 그렇죠. 네. 깜빡한 거죠. 그런 것들은 걸렸을 때 보험회사가 혈압약 먹었으니까 해지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장을 하는 거죠. 야, 이거는 정말 내가 한 달 약 처방 받고 약 먹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3년 전에 그때 한 번 처방 받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해지되는 거는 너무 억울하다. 상법에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내가 중대한 과실을 한 거냐라고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죠. 고지 의무 중에 이제 또 직업이 있잖아요. 예. 직업이 보통 1급, 2급, 3급으로 나누는데 예. 이것도 웬만하면 저희가 좀 1급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 왜냐면 보험료가 3급이면 더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애매한 경우도 좀 많죠. 예. 직업이 많죠. 사무직인 맞는데 운전을 너무 많이 하고 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식당 사장님인데 네. 실제 서빙을 또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 네. 또 서빙 할 그런 수밖에 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또 말씀하시면 어떡겠어요? 네. 맞아요. 안 난 한다고 카운트만 본다. 난 카운트만 본다.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홀 서빙 하다가 넘어졌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서 비례 보상이 됩니다. 1급과 2급의 보험료 차이. 1급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고 2급 보험료가 2,000원이다. 그러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받을 보험금을 반으로 절반만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고객분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차라리 그냥 2급으로 들어가자. 고지를 명확하게 하는 그렇죠. 보험료 아끼려다가 보험금 몇백만 원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저는 설계사니까 웬만하면 좀 고객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고 경위를 작성할 때 좀 잘 쓰셔라. 그냥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청구하기 전에 꼭 설계사랑 상의를 해라.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실에 부합해야 된다는 건 제가 네. 뭐 원칙대로 해야 예. 돼요. 안 그러고 무슨 보험료는 자꾸 손해율 올라간다고 일상인데 예. 저는 이제 왜냐면 이런 게 자꾸 이제 청구가 되면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또 올라가죠. 지킬 거는 지키고. 그렇죠. 지킬 건 지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좀 잘못됐어요. 네. 그럼 이제 조사가 나오잖아요. 예. 보험회사에서. 고지 의무 네, 조사가 고지 나오죠. 의무 이제 조사가 나오잖아요. 예. 이럴 때 이게 대처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 체결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계약건들은 고지 의무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 3년 이내인데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거의 무조건 조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 병력 조사 같은 거. 그렇죠. 예, 가입 전에 혈압약이나 당뇨가 있지 않았냐 이거를 이제 샅샅이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네, 샅샅이 샅샅이 철저한 조사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하시는지.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 딱 옵니다. 조사자가 와서 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몸은 괜찮으시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무 기록 발급 동의서 위임장 이 서류를 기본적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그 청구병원 그 진단받고 치료받은 병원에서 의무 기록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동의서 위임장 이거는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협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의료자문 동의서라는 게 있어요. 의료자문 동의서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어도 그 뇌경색 진단이 정확한 뇌경색 진단인지를 우리가 우리 자문병원에 의료자문을 넣겠습니다. 이런 사측 병원. 예, 금융감독원에서도 그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하는 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 없이 의료자문을 했다.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이걸 한다는 자체가 어쨌든 사측에 유리하게 그렇죠. 된다는 아무래도 거죠. 그거는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동의해줄 의무가 없다. 안 하는 네. 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더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청하는 게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그건 뭐냐면 최근 5년간 또는 최근 10년간의 피보험자의 병원 갔던 기록이 다 나옵니다. 다 볼 수 있게. 하나하나 다 약국에서 옛날 약 사먹은 것까지 다 나오죠. 그것만 나오면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잡아낼 수 확인해가지고 걸렸다 그러면은 해지 시켜버린다. 보험금 청구도 이제 좀 거절할 수 있는. 예, 물론 이제 다 전권을 해지하는 건 아닌데 경미한 거는 그냥 부담보로 유지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쨌든 피보험자나 우리 고객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하죠. 왜냐하면은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있었네 그런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도 몰랐는데 근데 보험회사는 어쨌든 고지 의무 위반이니까 고객님 죄송합니다. 보험 해지하겠습니다. 보험금도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무해지 보험 가입했을 때는 해지 환급금도 없어요. 무해지가 참고로 그 완납되기 전까지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게 무해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국세청 내용 요청도 거부를 해라.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가야 되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은. 근데 내가 굳이 내가 왜 해야 되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합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불법이 아니다. 네. 국세청 자료도 거부하라고. 네, 국세청 자료는 홈택스에서 그 공인인증서 찔러놓고 그 의무 기록 다 나오잖아요. 병원 간 내역. 그게 저기 세금 소득공제 활용 자료가 되니까. 그러면 그 병원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 그렇죠. 네. 그럼 그게 다 나오니까 또 그거 보고 병원 탐문 조사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거기서도 또 나오죠. 걸릴 수가 있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또 해지하겠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이런 걸 다 거부를 했을 때도 저희가 또 얘기 듣기로는 보험사에서 예. 그 집 주변이나 이런 탐문 네, 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탐문은 이제 아까 의무기록 발급 동의서나 위입장을 주시면 그 위입장 동의서 가지고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홍길동 씨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 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동의서 위입장 여기 있다 하면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간호사들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동의서 위임장은 줬기 때문에. 줬기 때문에 거기서 발급 동의서라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보통 5장씩 요구를 하는데 왜냐면 병원마다 하나씩.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두 장 정도만 직접 치료받은 거 있죠. 뇌경색 진단 받았다. 그러면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큰 병원 또 작은 병원 있잖아요. 병원명을 다 적게 돼 있는. 병원명은 원래는 이제 우리 고객이 적도록 돼 있는데 한 장마다. 보통은 그냥
백지로 밑에 사인만 받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원래는 정확하게 내가 위임한 병원은 병원만 어디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A 병원만 나는 가라, B 병원만 가라. 근데 그 사람이 조사자가 내가 허락하지 않은 C 병원을 갔다. 그러면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여기 갔냐?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고객이 부분이어서 아예 병원을 적는 게 좋죠. 그렇죠. 아예 적어놓으면 그 병원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자문 동의도 거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조사가 나오면 이 거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멘트를 날리잖아요. 예.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거부할 때는 뭐 불이익이 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겉 비슷하게 예. 보험금 지급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진짜 안 쓰면은 뭐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히 말하는 걱정이 좀 이렇게 걱정되거나 이렇게 주눅 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의무기록 그 발급 동의서 위임자는 반드시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거를 안 해주시면 사고 조사 협조 의무 위반으로 사고 처리 중지시켜 버립니다. 보험회사에서 공문 날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건 협조해줘야 되고 의료자문 동의서나 건강보험공단 의료 발급 내역 이거는 거부해도 문제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만약에 사고 처리를 중단시키면은 그거는 이의제기를 해서 충분히 다시 진행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사실 원수사에서 혹시 이 내용을 보면 예, 좀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이게 정당한 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정말 보험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보험회사에 이제 우리 고객분들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리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객 편에서 합법적인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정보를 드리는 내용이다. 그렇게.